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 된 김민수 엄마이고 또 이루다학교에서 지금 직업반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전 좀 어색하고 저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언니들이 너무 또 고수 언니들 너무나도 또 암기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고 떨리고 그래요. 네. 떨더라도 그냥 처음이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게 무엇을 이 시간에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내 아이만을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다른 여러 사례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목차로는 이제 그 복지 혜택과 그 다음에 이제 진학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또 취업 서비스 기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던 견학 업체랑 실습 업체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분들이 기업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성인분들은 다, 성인 아이들은 받고 계시죠? 그쵸. 네. 만 18세가 되면은, 네, 그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1급에서 2급까지는 가능하고, 3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장애가 돼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만 18세 이전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재발급 받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만 7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2만 3천 원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 또 수급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8만 원을 더 받아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의 소득이나 이 장애인들의 자녀의 소득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당사자가 소득이 122만 원이 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이 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합산해서 195만 원이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쏠쏠해요. 그리고 이게 그 달에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6월생이면 6월 달에 신청을 하셔야 바로 6월 달부터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그러면 그건 다 소급돼서 나오니까 되는 달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이렇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 매칭 그 적립 통장을 지자체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름 통장,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누림 통장, 그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행복 씨앗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통장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본인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가 적립금을 내면은 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부모소득. 요것도, 부모소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자체별로 그것도 조건도 약간씩 더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만 원을 내면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원금 720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 540만 원 해가지고 이자까지 하면은 1,200만 원이 훨씬 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서 만 19세만 해당이 돼서 작년에 2003년생들만 됐고 2년 동안 받을 수 있어, 그 적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요것도 올해부터는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예,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돼요. 예.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경기도에 살다가 만약에 인천으로 거주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저도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요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두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애인 연금 이거는 중복
네. 상급은 못 받아요? 네, 상급만 있으면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네. 따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산정 특례가 됐으니까 따로 그러면 또 한 번 신청해 갖고 그 장애 등록을 다시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만 18세 전에 그 그 장애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성인이 될 때 다시 한번 받으셔야지 돼요. 성인용으로. 예, 그때 이제 받으실 때 조금 아이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잘 보지 않도록 시험에 꼭 높은 점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낮게 받는 게 유리해요. 네, 어차피 받을 거라면. 그거랑 중복장애랑은 다른 거죠. 중복장애라는 건 지적장애와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도 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복지카드를 받으면서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는 이제 받을 수 없다. 장애 연금까지는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해도 지금 다시 등급을 다시 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거를 입수를 다시 발급받을 때? 예. 검사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네. 다시 발급을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혜성이가 고3 때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생활기록부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IQ 검사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IQ는 우리는 사회성이 높고 정말 IQ는 낮아서 합치면은 4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낮은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생활기록부가 다 들어가니까 그냥 딱 3급 나오더라고요. 걱정이 없이. 그래서 중요한 게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을 이제 꾸준히 다니면은 그 기록이 참고가 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병원을 그전에 다니지 않다가 재발급을 위해서 받았을 때는 그 외에 그 전에 어떤 다른 자료들을 더 필요로 해서 예. 한 달에 한 번씩 나 두 달에 한 번씩 다니시는 거는 예, 권장해 드려요. 우리 윌스 아이들은 이거 받나요? 장애인 연금 받는 아이가 있나요? 네, 저희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저도 받고 있고 정도영이나 이런 친구들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중복장애 저희는 2급을 받았어요. 네, 지적장애 2급으로. 2급이니까. 원래 네. 나오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2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낮은 등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상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증으로 이게 거기에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복지카드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등급이 나눠지더라고요. 2급으로 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최대한 2급으로 하시는 게 예,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제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학생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 고등부인 친구들은 병역이 당연히 면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면제가 됐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등기로, 얘는 면제 처분이 됐다 하면서 요런 것들이 연초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학에 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를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전공과나 이런 대한학교,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학교가 예전보다는 되게 많아졌어요. 네, 네. 이게 전공과랑 대안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3, 4년 전만 해도 대학교가 저희 아이들이 가는 만한 대학교가 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한 6군데가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특별 전형의 장애 전형이 아니라 예, 지적장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자립 학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고등학 과정이 끝나서
학력이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지금 나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 모두 비슷한 것들은 자립훈련이나 뭐 기술, 사회기술 훈련, 뭐 자기관리, 그리고 각자의 전공 과정은 수업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전공과랑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 일반 대학교는 통합교육이라는 거, 그 차이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유인물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이 갔잖아요. 그래서 취업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 한국장애인공단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에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3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취업되기 전까지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 상담하고 등록하고 이력서 내고 그다음 또 뭐였죠? 그렇게 하면은 취업 계획을 세워주는데, 그렇게 됐을 때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참여 수당을 지급해 주고요. 그게 이제 2단계가 됐을 때는 이 지금 19개의 발달장애 훈련센터랑 그다음에 7개의 맞춤훈련센터, 그리고 이제 위탁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장애 특화 과정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28만 4천 원이라는 참여 수당을 받으면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는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주신다거나, 예,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취업이 잘 됐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주에서 11주 동안은 직무지도사가 같이 나가서 이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장기 근속을 했어. 그러면은 150만 원의 성공수당까지, 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센터에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 나갔을 땐 또 다르게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에 이 친구가 현장 그 훈련을 그 카페에 가서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카페에서 얘가 혼자서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직무지도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 3시간, 하루에 3시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같이 함께 그 근로지도원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수당은 업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개발원에서 그 수당을 지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각 지자체별로 수행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포 같은 경우에 그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던가 강서 퍼스트잡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이제 취업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너무 잘 되니까 각 구청마다 이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강동구, 강북구, 경기 남부 이렇게 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일자리, 우리 그 지자체 안에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업무들을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 예, 우리 아이들이 걔 사서 보조로 취업했대, 걔 복지관에 취업했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들이 1년짜리 지원 사업에 일자리로 제공을 받아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취업을 알선해 주기 때문에 연계를 해 두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요거는 이제 일반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이제 특화형 일자리가 있는데, 일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능적인 면이나 인지 면에서 좀 많이 그 월등하게 좀 인지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나 뭐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경우고, 급여도 되게 상당히 세고, 그러니까 그 최저 지급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리고 또
되게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빡센 게 보다도 경쟁률이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전일제는 201만 원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최저시급보다 넘잖아요. 네. 그러면 201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받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윌스 정도의 친구들이라면은 복지 일자리를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수연계 연계는 이제 전공과나 고3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인데 요거는 하루에 3시간 정도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도우미라 그러니까 환경정리죠. 환경정리, 그다음에 사서보조, 그리고 제가 이제 특이하게 했던 거는 미술가로도 활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복지관에서. 그래서 여기는 한 54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린이가 오늘 안 왔는데 예린이가 요양보조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자원인가 삼육재단에서 하는 곳인데 그거 이제 거기에 식사 지원이나 이동보조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이 끝났는데도 다시 재취업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래.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워크넷이나 워크투게더 사람인 같은 곳에서도 모집을 하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 윌스 취업 현황이랑 그 다음에 진학에 대한 현황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환경정리 쪽에 이제 많이 근무를 하는데, 뭐 맥도날드, KT통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골프존의 합창단으로 일하는 친구가 지금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연이랑 그 다음에 호정이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환경미화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우리 그 혜선이는 바리스타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진학도 이제 점점 이제 생기는데 우리 오늘 참석한 강의가 나사렛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2개를 붙어서 우리 윌스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인생의 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은 뭘로 하신 거예요? 수어학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어 통역이에요. 근데 수어를 맞아 애들이 흥미 있어 해요. 네. 좋죠. 그 처음에 접해보니까 흥미 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희 엄마가 강희의 그 관심사,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좋아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수어 관련돼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관심사를 계속 살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학 전공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죠. 네. 기획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올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저희 삶에도 많은 트렌드가 이제 바뀌는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사서보조나 사무보조, 환경정리 말고도 지금 보니까 음악으로 직업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근로, 운동선수, 미술가, 온라인 패커 들어보지 못하신 직업들이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직무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난타하는 애들도 좀 직무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제가 지금 그 장애인 개발원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는 있는데, 계속 우리 이제 아이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직업도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도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그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직무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놀이공원 캐스트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쵸. 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도 예, 취업한 친구가 있기는 해요. 네. 요거는 이제 견학을 다녀온 건데, 예, 견학 사진인데, 지금 보니까 레드스톤이라는 데인데, 그 관공서 제조업체거든요. 그,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을 30명에서 40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안마 의자 있잖아요. 이게 막 20개 정도 있고, 탁구대가 있고, 골프 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쉬는 시간에 다 활용을 하는데, 예,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주로 활용하냐 그랬더니 잠만 잔다고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무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네, 컴퓨터를 제조하는 일인데 그 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관공서에 들어가야 되는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서 단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태건산업이라는 것도 149명의 직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이 69명이에요. 네. 여기 이제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여기는 사장님께서 마인드가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3층부터 현장이 있는데, 3층, 2층, 1층 이렇게 있는데, 인지별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아니면 도구 이제 드라이버로 하나만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퓨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수치를 재는 그런 업무들인데, 요거는 컴퓨터 전공을 한 뭐 발달장애 이제 자폐성 친구들이 그런 직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가 제일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지적장애가 이제 그 심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는데 복합적인 업무를 이렇게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그 뭐죠? 기숙사까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편의 시설이. 네. 근데 이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실습을 간 건데, 네. 저희 이제 윌스 친구들을 보니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시도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이 많기는 한데, 근데 그 좀 성인부 아이들이 이제는 좀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이제 직장을 가져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되게 이제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막 내가 막 더 접어야지 하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장애 고용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근데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맞는 직무대로 배치를 해서 그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제 민수인데, 매듭을 묶을 수 있어서 이제 쇼핑백에 매듭을 묶는 건데, 요건 조금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었어요. 예. 되게 단순하고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용품을 포장하고 스티커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했어요. 이제 그 취업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반 업체에 장애 고용을 한두 명 하는 업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베어베터라던가 동구박 이런 사회적 기업이 형태의 취업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준 사업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건이나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제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사업장이라 해서 그 장애인이 10인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그 표준 사업장 업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딱 윌스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윌스 친구도 있고 윌스가 아닌 지적장애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현장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루다학교에서 이제 처음 취업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마침 아래에 저희 이제 아래층에 그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어요. 문화재 발굴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한 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이제 오래되고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좋은 친구를 소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가 힘든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핑계를 대서 바깥으로 나가고, 예, 조퇴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이유들을 또 껌껌이 다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로 간주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이 되기 전에 이 친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남학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1년을 정식으로 이제 다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사장님도 얘가 그만두지 않는 한 나는 얘 쭉 데리고 갈 거다. 무기계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야, 우리 하나는 해결됐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축을 했어요. 저희들끼리는. 네. 그랬는데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환경미화와 사무보조 이 택배 발송하는 이런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 시간에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건데 그 일 중에 이제 다 합쳐봐야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지루하고 재미없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관리자가 아니 누구씨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눈치도 보이고 저 일하고 싶은데 할 일은 없고 눈치가 보이고 불안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일 줘야지.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일이 이 친구가 좀 컴퓨터도 만들 줄 알고 이제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재 사진을 찍어온 걸 갖다가 사진 자르기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장이 아니라 수백 장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친구는 3일에 걸려서 이걸 넘겨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일반 직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고 눈높이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그 잘 맞는 업무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일반 고용 업체에서는 장애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직무를 줘버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아니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못하고, 네네 하다가 결국은 계약까지 이제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목표 달성에 대한 개념과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이걸 몇 시까지 해내야지 이게 아닌 거야. 마냥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도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복지 사업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는 연습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작은 훈련, 내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를 몇 분까지 해라고 이렇게 단시간에 어떤 목표량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매일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공공 일자리로 저희가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고양시청에서 보내줘서. 근데 2명이었는데, 한 명은, 그 외부에서 온 친구인데, 그 삼육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랑, 그 다음에 그 성악을 전공한 복수 전공자가 왔어요. 근데 장애 등급이 있어요. 그 친구와 우리 학교에서 온 약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 이렇게 둘이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는 그 삼육대학교 학생은 나이스해.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일도 너무 잘해서 이런 구석구석을 다 꺼내서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책상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안에까지 닦고. 아니요, 자폐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얘 너무 아깝다, 얘 너무 대단하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이 좋으니까 자꾸 와서 말 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계속 말을 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예, 안 해도 되는 말까지. 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그 자기의 욕구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을 제대로 잘 안 하기 시작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선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계들이 더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욕구도 많은데 걔네들을 업체에서는 그걸 채워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취업 현장에서 경계들은 심한 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까지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예, 이제 예,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우리 학교에서 갔던 친구는 처음엔 말귀도 못 알아들어. A 하라 그랬더니 B 하고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이거라는 걸 아니까 더는 안 해. 하지만 특별하게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들도 이 훌륭한 이 친구,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좋았던 친구보다는 너무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보다는 꾸준히 잘하는 친구가 더 낫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때 시작을 할 때 어떤 업무를 시켜야 되는지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기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일수록 단순하게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단순하게 딱 환경미화만 시키고 선생님들이 어떤 보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시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면 안 되나라고 했는데 안 시키길 정말 잘했더라고요. 예, 그것만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꾸준함이 없어요. 네, 꾸준함은 끝까지 일깨워줘야 돼요.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비장애인들과 소수의 장애인들이 근무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소통이라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루다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봐주고 싶어 하고 하지만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이 친구들이 일일이 그 감성이나 정서적인 것까지 다 회사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표준 사업장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보니까는 장애인들을 관리해주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뭐, 직무지도사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한가한 시간들에 뭔가 여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미술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동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여가할 때 지역적인 활동까지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만족도는 훨씬 높더라고요. 그리고 불안 상태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표준 사업장에는 그 직무해주신 돌봐주신 분들이 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표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리 감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그런 데도 다 있나요? 일자리 사업이나 이제 일반 장애 고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게 되면은 직무 지도사를 파견해 주기도 하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네,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근로 지원인을 신청해서 붙여서 이제 해도 돼요. 이제 근로 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0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업체랑 잘 이야기가 된다면은 이 친구의 그 고용의 장기화를 원한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 지원인을 붙여서 예, 같이 예.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처음
처음 듣는, 저는 요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내고 알고 있던 기업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LG 디스플레이 내에 나눔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바리스타라던가 카페라든가 환경미화로 우리 장애우들을 많은 인원들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모회사. 그러니까 엄마 회사, 이제 대기업이 모회사가 돼야 되는데, 그 대기업들은 고용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게는 막 몇십억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고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업무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어려운 직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금을 내고도 계속 고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회사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고용을 하게 해. 그리고 직무는 대신에 다른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모회사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려 지원금들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조금 또 퀄리티가 좀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저도 이제 기존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야, 우리 사업하자, 사업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우리도 대기업이랑 연계해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또 이제 지역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인가? 파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SK. 그다음에 푸르메, 그게 푸르메. 맞아요. 푸르메도 있고. 여주 푸르메 스마트팜인데 거기 그 학부모가 자기가 산 땅을 갖다 기증을 하고 부모들 모여갖고서는 그걸 하니까 스마트팜을 신청을 하니까 여주시에서 이거를 이 사업을 팍팍 밀어주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거기 있는 그 대기업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걸로 지원해주고 그래. 거기 너무 잘 돼요 지금. 네. 그런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게 다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멀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게 문제지. 이게 이렇게 자기가 트라이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처음에 그 나눔놀이에 취업을 했던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 같이 우리 장애에게 삼성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막 부러워하고 이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20개인가? 전국적으로 120개가 지금 확장이 됐고, 앞으로도 기업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가 몸담고 있었던 그 아트 위켄, 거기에서 그때는 민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드럼 밴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표님께서 얘네들한테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쉴 때 그게 생긴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바디프렌드랑 연결이 돼가지고 바디프렌드 13명이 이렇게 직원이 돼가지고 얘네는 훈련은 아트 위켄에서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나는 바디프렌드의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모 회사가 바디프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엄마인 내가 아들 사업차를 만들어서 얘네들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는 나눔놀이뿐만 아니라 효송도 있고 되게 대기업에 되게 다양하게 많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화월드가 최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지원이라고 우리 윌스 중에 이제 나눔놀이에 출근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님이랑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잘 다녀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뭔가 했더니 밥이 맛있대. 그래서 청소가 그러면 업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업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얘네들과 같이 일하시는 다른 환경미화분들이 이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 업무들로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 동료들끼리 점심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회사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이 힘들어요. 맞아요. 여기서 경의선 타고 거의 끝까지 가갖고는 월롱역에서 또 셔틀버스가 LG에서 나와갖고 우리 아들도 초기에 처음에 학교에서 보내줘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게 떼약볕 밑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거야. 실내 청소가 아니야. 이게 쓸고 닦고 그리고 바깥에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좀 눈 치우고 막 이렇게 약간 남자애들이 노동이 하니까 뭘 안 해봤던 애들은 나자빠지는 거지. 뭐 그렇지. 부모님 네. 원룸도까지 막 데려다주고 또 막 그걸 막 셔틀버스를 이런 게 이게 훈련이 가까워야 되는 거야. 네. 저도 이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언니가 이제 하림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멀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루다에서 계속 이런 아이들에 대한 미래 직업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이루다 협회에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는 장애인 있고 비장애인 있는데 장애인일 때 우리가 만약에 70만 원을 받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게 70만 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공장에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야? 그게 표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시설 지원금, 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데 최대 10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고용, 장애인 고용을 할 경우에는 한 명당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받는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책정이 정해졌으면 그거 규정에 맞게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작년에 지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보니까는 기업에서 이 형태로 자기네가 이제 한양 ENG라는 전기부품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걸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3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생활체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직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얘네는 체육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또 다른 시간에는 뭐 공예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가서 문화의 날이라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네. 나가야 돼요.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예,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꼭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일이 생산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일반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생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맞는 활동으로 연계되는 직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저희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서 3개월 만에 잘렸다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파크 골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민수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어떤 언니가 저한테 민수 골프 좀 시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골프예요, 언니 제 형편에. 골프는 말도 안 되죠. 라고 했는데, 야, 세상 일 모르는 거다. 골프 시켜봐. 이랬는데 들을 걸. 못 들어. 그때 그거를 안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4시간, 하루에 4시간씩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전국 장애인 체육진흥회라는 곳에서 이거를 취업을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기업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4시간씩 가서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고
추운 땐 안 해. 추울 땐 그냥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돼요. 그리고 더울 때도 안 해. 그럴 땐 또, 예, 또 이제 시원한 데서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진흥회라는 곳에서 연계를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얘를 취업을 시켜줬는데, 사조 참치 나오는 데 있죠. 예, 사조 CNC에 취업이 돼가지고 얘는 사조 CNC의 기업 선수가 된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도 그런 의뢰가 왔었어요. 네. 그 생활 체육을 하는데 네. 그냥 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게 직업이 돼서 월급이 나오는 그거를 누가 사업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 사기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구나. 네, 요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옛날에 그냥 고정관념에 우리 애들 일은 이런 제조업이야, 서비스 바리스타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의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체험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도 찾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그 아이한테 맞는 직무를 선택하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 업체에 고용했던 혼자서 단독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사실 회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멋있어요. 하는 직무도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되지 않고 그 업무가 단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외롭고, 그런데 이 표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 동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도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기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곳으로 취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데 나는 뭘 기준으로 해서 가리키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의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이 위생. 위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티켓. 아까 그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에티켓. 근데 저는 이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게 부모인식. 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아까 그 149명 직원 중에 69명 채용하셨다는 그분이 상도 받고 이쪽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날 마침 기존 선생님이랑 둘이 상담을 갔어요. 면담을 하러. 그랬더니 나 회의 들어서 일 안 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장님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숙사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맡겨놓고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또 회사인데. 그리고 또 회사가 끝나고 나서의 아이들의 연애 문제까지 걔네 연애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얘네들 트러블 있으니까 따로따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회사에서 이 아이들은 막 그 형제자매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 그런 것들은 또 꼼꼼히 또 챙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여기를 복지관 내지는 학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우산, 우리 애 비 맞지 않게 우산 여기 차까지 좀 갖다 달라,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선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권리를 찾을 때, 과연 내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고용이기 때문에 회사와 아이와 엄마, 이렇게 모두의 이런 이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랜 취업 유지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수 맨날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철 타고 와봐. 그럼 엄마 1번 출구로 나가. 1번 출구로 나가. 그러면 1번 출구가 어디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찾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혹시 나가서 사고 날까봐, 무슨 일이 날까봐,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들을 아까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적성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몰라. 내가 뭘 관심을 갖는지. 민수도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는. 그쵸. 민수도 드럼만 했는데 드럼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면은 고치고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학교 일 때문에 바리스타를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잘해. 그러니까 이제서는 엄마 나 드럼도 하고 나 바리스타도 할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적성을 찾아주려면은 많은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확장돼야만이 애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감도 새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좋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가, 이제 동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멀리 직장을 갖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문화활동도 하고 해서 하루 살기가 내 동네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나 직업 가져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루하시기도 했겠지만 좀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전환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성인기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전환 교육은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고용 유지의 비결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그 사회기술 훈련을 많이 시켰느냐 그 빈번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고용 유지가 길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자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적응 훈련도 있고 자기결정 능력,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방향을 잡는 데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